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을 걸쳐서 그 답을 찾아 헤매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모든 게 내 뜻대로 착착 풀리는 완벽한 미래를 그리기도 하지만 사실 삶이라는 게 종종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데려가곤 하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어떠세요? 꼭 내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쓴 것 같지 않나요? 분명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차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거칠게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 바로 그런 무력감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죠. 이 감정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가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한 승객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딱 펼쳐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통째로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이 질문은요, 우리를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요, 우리한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자유,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 그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자유인 거죠. 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흠뻑 젖은 채로 비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겠죠. 말 그대로 비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묵묵히 우산을 펴거나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빗속을 걸으며 모래를 흥얼거리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겠죠. 비가 온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 경험의 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행복의 열쇠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로 만들지는 전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냥 견뎌내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시련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평온한 날에는 나무가 굳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똑같아요.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 영혼의 뿌리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면서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 내 존재 자체가 막 흔들렸던 그날들조차도 결국엔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버려지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피해자라고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빚어낼지 결정하는 건 바로 당신, 삶의 창조자입니다. 그럼 이 창조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넘어져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요.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길을 잃었다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건 남들이 가지 않은 나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우리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과거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라서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미래는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예요. 우리의 힘은 바로 그 둘을 잇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있습니다. 어떤 붓을 들고 어떤 색을 칠할지는 오직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삶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란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고요한 항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도 나의 가치관이라는 돛을 굳게 붙들고 나의 신념이라는 나침반을 믿으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아주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니까요. 모든 계절에는 다 그만의 의미가 있고 이 순환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파도가 덮쳐오든 여러분에게는 그 파도를 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카드를 받고 어떤 게임을 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어요?